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와 미사가 열렸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거리와 명소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성당 재단 한가운데 예수의 탄생이 재현됐습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에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한 해 계엄을 극복한 힘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주일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만이 아니고 아직도 어둠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며 찬바람이 부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선 성탄절을 즐기는 나들이 객이 이어졌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엔 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순천에서 크리스마스 맞아서 잠깐 왔는데요. 여기가 예쁘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바다 앞에서 광어회 먹기로 했고 내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아이패드 갖고 싶습니다. 꽁꽁한 얼음 위를 달리는 아이스 자전거, 아빠와 딸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수 여행 와서 재미있고 선물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혹시 지금 타는 거는 어때요? 안 무서워요? 네, 엄마 아빠가 안 끌어줘도 너무 재미있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 시민들은 위로와 희망을 나누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도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의 주력 산업 인프라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1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업계 불황으로 인한 위기 대응 지원 사업 170억 원과 고용 안정 지원 165억 원을 비롯해 자원 순환 시범 산단 구축, 무탄소 연료 기반의 NCC 기술 개발 등 여수 광양산단의 경쟁력 강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전남도는 조선과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에 국비를 투입해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록도는 고흥에 있지만 관리권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 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고흥구는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소록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생활 인프라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16년 한센병 전문 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소록도 병원입니다. 한때 6천 명을 넘던 환자 수는 현재 300명대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음성입니다. 평균 연령은 80세에 육박하고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다 보니 병원 본래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구역으로 일반인 접근이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소록도는 지난해부터 중앙공원 등 일부 지역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의료구역을 제외한 소록도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도로관리, 하수도 등 기본적인 행정지원과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관리권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고흥구는 2028년 이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지 관리를 해서 후세에게 소록도의 한가한 그리고 그런 옛날 과거 아픈 역사를 보존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들도 소록도 관리체계 개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10명 중 8명이 생활 인프라를 고흥군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록 주민들도 한센병에서 다 완치가 되었고 저희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은 이웃 같은 그런 소통도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소록도 기능과 개편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은 내년 3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건립 100여 년 만에 소록도 관리 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수능 레이스가 어느새 정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은 이른바 불수능과 수시 면접 난이도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인데요. 수험생들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들을 안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능 정시 전형을 희망하는 고3 김민성 군이 진학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너가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연세대학교잖아. 네. 연세대학교에서의 입학처에 들어가면 여기에 환산 점수가 있거든. 네. 체육 교사와 지도자를 꿈꾸는 민성 군.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진학 가능 대학을 살피고 실기와 면접 준비 상황도 점검합니다. 실기가 남아서 실기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마다 종목이 다르거든요.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드림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환산 점수라든가 표준 점수들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 대입 정시 전형 모집. 전체 대학이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를 받지만 마감 시간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입니다. 불수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았던 영어 영역 탓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찾는 정시 상담 수요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시 모집 상담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영어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1등급 비율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최근 면접의 난이도가 대폭 강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 역시 정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황금 돼지띠 출생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험생 수가 지난해보다 12%가량 늘면서 올해 정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입 전문가들은 무리한 상향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원서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농촌 마을들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열고 있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지원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여력이 안 되는 마을들은 여기서 또다시 도태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곡성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체험관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떡방아 찍기 등 체험 도구들은 한 곳에 쌓여 있고 의자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숙박을 위한 공간에는 이불이 2년째 그대로 묵혀 있습니다. 이 체험 공간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 때는 한 30명, 40명씩 왔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거의 동원해서 막 나와서 같이 인절미도 만들고 막 구루마 타고 소구루마도 같이 타고. 하지만 지금은 전화 받을 사람조차 없습니다. 마을 이장이 무보수로 위원장을 맡아 시설 관리만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 40여 명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몇 번 댕겨봤는데 뭐 크게 반응은 없어요. 자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안 해줘요. 잘 힘들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올해 전남 지역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 예산은 약 30억 원. 이 중 25억 원은 가장 시급한 인력 채용, 즉 사무장 활동비로 쓰입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 170여 곳 중 약 60%만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지원해도 잘 되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인데 공모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력이 안 되는 마을은 또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 체험 마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 1,192곳. 농촌 주민들은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을 생기, 살아있는 마을, 제 마을이거든요.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한때 눈발이 흩날리고 찬바람도 세게 불면서 매우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6도 사이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곳곳에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돼 뱃길과 하늘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 기준 전남으로 가는 여객선 51개 항로, 76척 중 여수와 고흥으로 가는 10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여수와 제주, 김포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도 3편이 결항됐으며 일부 항공편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 풍랑특보가 내일 늦은 오후쯤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퀸 제누비아 2호 좌초를 계기로 해상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좁은 수로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지정하고 조타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광양의 유기질 비료 전문 기업인 봉강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일본 비료 시장에 처음 진출해 수출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국내에선 이미 품질과 효과가 인정된 주력 비료 토비타 골드로 첫 수출 물량은 800포이며 오는 2026년까지 5만 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과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컨설팅 등이 이번 일본 시장 진출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해마다 100곳씩 5년 동안 모두 500여 곳의 햇빛 소득 마을이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2개 시군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추진 공모에 대응해 5년 동안 해마다 100곳씩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후보지를 발굴해 공모 준비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걀값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면서 30개들이 특란 한판 가격이 7,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를 기준으로 한 특란 한판의 소비자 가격은 6,835원으로 평년보다 5.13% 올랐습니다. 달걀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남에서만 3건, 전국적으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계 275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심 대상에 현직 구청장 1명과 시의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경선 참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공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